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네, 벌써 둘째 날 키노트 요약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둘째 날은 스티븐 구겐하이머하고 존 스처하고 두 분이서 진행을 했고요. 자, 이분이 스티븐 구겐하이머고요. 다음에 이분이 바로 존 스처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서 오늘 할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미디어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커머셜 앱, 그리고 윈도우즈 10, 크로스 플랫폼, 데이터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몸풀기로 드럼이 나왔는데, 저 드럼 안에는 통신과 그리고 센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드럼을 바로 허공에다가 바로 연주를 하게 되면, 네, 현재 이 드럼의 상태를 센서가 자연스럽게 감지를 해서 화면 속에 있는 드럼을 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완성되어 있는 그 소스는 지금 비주얼 10++로 완성된 소스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건 아니고, 네, 여기 보면은, 네, 오디오 그래피라고 하는 새로운 API가, 예, 이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오디오 프로세싱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그런 API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 날 빌드 컨퍼런스를 실시간으로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75,000명까지 동접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애저 전부 다 애저 미디어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미디어 서비스 컨트롤에 관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디오를 만드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그런 앱 사례도 설명을 했고요. 음악을 만들고, 퍼블리싱하고, 다 같이 듣고, 그러니까 음악의 어떤 생성과 배포까지 이르는 하나의 음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런 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건 3D 프린터인데, 사실 이 3D 프린터가 말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출력 모델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파일 포맷 자체는 표준화되어 있지만 프린터 드라이버에 대한 모델이 표준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윈도우에서만 지금 8.1부터 표준화된 모델이 지원하면서 어떤 시장의 표준화를 이끌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오토데스크는 원래 뭐 3D 스튜디오와 같이 3D 모델링으로 유명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토데스크는 프로토타입 만드는 부분이나 다음에 3D 프린터 부분에서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OData라고 하는 데이터가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앱인데 출력을 OData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OData를 핸들링하는 그런 소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파워 BI 툴에서 어떻게 가져오느냐. OData로 일단은 노출을 하게 되면 OData 피드가 나오게 되고요. 그걸 바로 오더에 OData 피드를 선택을 하고 바로 커넥트하고 방금 노출한 그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파워 BI에서 현란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오피스 허브고요. 오피스 허브에서 방금 가져온 OData의 데이터를 파워 BI로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윈도우즈 10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보다도 그림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자, 이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이 네 가지 단계, 디자인, 디벨롭, 그리고 디버깅, 그리고 배포에 이르는 이런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하나를 디자인해서 그냥 원 디자인을 가지고 모든 플랫폼을 다 지원하느냐, 아니면은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디자인을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바이너리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 각각의 디자인을 여러 번을 만들어 놓느냐, 아니면 하나를 반응형으로 만들어 놓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자, 보면 같은 코드를 썼지만 각각의 플랫폼에 따라서 이게 터치냐, 펜이냐, 마우스냐에 따라서 또 각각 예쁘게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API 셋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화면을 그릴 때는 뭐 XAML이든 HTML이든 상관이 없고, 이 랭귀지 자체도 C샵이나 C++,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어떤 걸 사용해서도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이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에는 2,500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로 간단하게 어떤 잉크를 사용하는 그런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잉크를 사용하는 방법, 방금 소스가 방금 짧게 지나갔지만 한 번이라도 작업해 보신 분들은 뭐 잉크 코드 자체가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피스 허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잉크가 4K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직으로 쓴 것 같이 깔끔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곳에 릴레이티브 패널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반응형 앱을 만들 때 상대 좌표에 의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UI에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예제는 뭐냐면 저 데스크 앞에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센서가 사람을 감지해서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빌드가 나오고, 사람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컨텐츠가 롤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라즈베리 파이 코드고요. 역시 C샵 코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빠질 수 없죠. 홀로렌즈 데모도 역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하는데, 디버깅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지원된다. 여기 보면 뭐 일반적인 디버깅 외에도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팁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PU,나 메모리 등등의 어떤 정확하게 사용량을 측정해 보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원 앱을 하나를, 그러니까 앱 하나를 서브미션 하게 되면 그걸로 모든 플랫폼에서 다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각각의 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치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키노트에 이어서 둘째 날 키노트에서도 윈도우즈 10 디바이스에서 윈도우즈 스토어로 갈 수 있는 4가지 방법, 웹, 그리고 .NET, 윈32,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웹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엣지 HTML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엣지 HTML 엔진은 코드네임 프로젝트 스파르탄이라고 불렸던 웹 브라우저의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이름이 정해졌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엣지 HTML이고요. 여기에는 4,200개 이상의 호환성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지금 일반적인 웹 앱인데요. 거기다가 코타나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집어넣은 다음에 자, 알파 브라보로 이동하라라는 코타나 명령을 해당되는 웹앱에다가 같이 명령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바로 웹앱이 실행되면서 코타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해당되는 웨이포인트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ET과 윈32 모델이 바로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으로 포팅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일반적인 .NET 코드인데, 자,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모델이 추가로 포함되는 그런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앱을 바로 윈도우즈 폰에서 바로 실행시키는 그런 데모를 보기도 했고요. 이건 첫째 날 아주 좋은 데모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OS 쪽인데, iOS 쪽 같은 경우는 소스를 바로 가지고 와서 바로 다시 리빌드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건 오브젝티브 C로 되어 있는 소스를 바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행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손에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밴드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반응형 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앱 하나로 모든 플랫폼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적절하게 컨텐츠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웹 쪽에 있던 반응형 웹이 이제는 앱 쪽으로 들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오픈된 내용 중에 또 하나는 GitHub Enterprise for Azure가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데이터의 양은 정말로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역시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IoT 시나리오입니다. 이날 모든 업체들은 데이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소에다가 간단한 디바이스를 따라서 IoT 소들의 어떤 발전기를 알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디바이스인데 그 간단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소의 발전기를 알아내기 시작한 거죠. 자, 그 결과는 굉장히 높은 임신율을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임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 디텍터가 95%까지 올라갔고요. 실제로 소가 임신을 하는 것까지는 67%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한 구성에는 기본적인 센서 허브, 그리고 게이트웨이, 그리고 애저가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들어가서 서비스를 구축한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머신러닝 갤러리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머신러닝 API에서 보면 얼굴 인식하는 거, 다음에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 다음에 뭐 추천하는 거, 뭐 음성, 다음에 비전 API 등등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히트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ow Old That입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사람의 나이를 알아맞추는 사진 속에 있는 나이를 알아맞추는 부분인데, 실행을 시켜봤더니, 자, 이렇게 나이를 디텍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How old are you 열풍이 많이 불었었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 이 How old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 사용량이 보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How old That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갑자기 폭주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벤트 허브였고요. 제이슨으로 들어오는 걸 HTTP로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스트림 어널리틱스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트림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뭐냐면 그 Azure 머신러닝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툴이고요. ML 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머신러닝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좀 더 정확한 확률과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계속 만들면서 테스트해보고 결과가 맞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Azure 머신러닝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R입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랭귀지 중에 하나가 바로 R인데요. 머신러닝의 백단에는 역시 R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게놈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게놈 프로젝트에도 역시 머신러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고 있다. 이건 클라우드에 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는 인텔리전스로 변화되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세 단어로 일단은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무시무시한 시스템, 그리고 잠시 보시죠. 이 다이렉트X 12가 들어가 있는 거의 실세에 가까운
The thing that's really incredible about what you're seeing is just the density of data that's involved in 자,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렌더링하면서 지금 돌려보고 조명도 바꿔보고 예,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API를 연동을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저 버튼을 누르자 예, 마인크래프트 안에 PMT가 터지는 그런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스티브 구겐하이머가 나왔고요. 예, 마지막으로 메이커 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예, 둘째 날 소개가 끝났습니다. 자, 첫째 날 나온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둘째 날에 나왔던 내용들이 오히려 좀 약해 보이는데 첫째 날에 나왔던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잘 풀어내준 게 바로 둘째 날 키노트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That can become the display to not only view the rich data coming out of the IoT devices, but also to do command and control. There are now an increasing emphasis on the Internet of Things here in the company, and as part of that, we had to build a platform for us.